안녕하세요. 특허를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는 알기 쉬운 특허의 임변리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변리사와 상담을 하다가 이 변리사가 내 발명을 도용하거나 빼앗아 가지 않을까 또는 누설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정말 이런 걱정은 정말 기호입니다. 정말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변리사가 되는 과정과 변리사법을 근거로 이런 걱정이 왜 기호인지, 정말 쓸데없는 걱정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리사가 되는 과정을 보면요, 변리사는 대개 이제 짧게는 2년, 뭐 더 짧게는 1년에 합격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이제 보통 짧으면 2년, 길면은 6년 이상의 수험생 기간을 거쳐서 이제 변리사가 됩니다.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변리사 자격이 주어지는 건 아니고요. 연수와 이제 수습 기간을 거쳐야지만 변리사 자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변리사 자격증을 수습을 거쳐야지만 받게 되는 거죠. 변리사법 3조를 보면 다음 각 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 자격이 있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리사 시험을 합격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 자격이 있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실무수습을 마쳐야지만 비로소 변리사 자격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실무수습은 한 1년 정도 됩니다. 변리사 자격이 생겼다고 해서 곧바로 개업을 해서 변리사로서 활동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변리사법 5조를 보면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특허청정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변리사들이 변리사 시험을 합격하고 수습을 거쳐서 자격을 받고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지 비로소 변리사로서의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로 위반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하고 수습을 거쳐서 변리사 자격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개업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개업을 하려면 반드시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변리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리사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변리사에 대한 처벌 규정들을 한번 변리사법을 근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리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을 변리사법 4조에 이제 규정해 놓고 있는데요. 여기 1호부터 5호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리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만약 합격했다 하더라도 변리사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4호 같은 경우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은 변리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호부터 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리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변리사의 결격 사유를 규정해 놓고 있는 거죠. 변리사법 23조에 보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도용이나 누설죄에 대해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변리사이거나 변리사였던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발명자, 고안자, 창작자, 특허 출원인 또는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출원인의 발명, 고안 또는 창작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리사에게 상담한 내용을 변리사가 누설하거나 도용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누설하거나 도용해서 이제 이익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5천만 원이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 이익이. 그쵸? 변리사법 26조 2에 보면 몰수 추징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3조의 죄를 지은 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리사가 여러분들과 상담한 발명을 누설하거나 도용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는 거랑 별도로 누설이나 도용으로서 받은 이익이 있으면
이익 전체를 몰수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출원인이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변리사가 아닌 자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 변리사가 이름을 빌려서 이제 그 출원 업무를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변리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변리사가 아닌 자와 상담하고 변리사가 아닌 자에게 출원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변리사가 되는 과정이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변리사법에 변리사가 누설이나 그 도용했을 때는 처벌 규정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와 별도로 변리사 윤리강령 등이 있어서 예를 들면 변리사가 도용하거나 누설했을 경우에는 자격정지라든지 취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리사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발명을 도용하거나 누설하는 것은 변리사직을 걸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런 이익도 없이. 그러니까 변리사들이 이 변리사가 내 발명을 도용하거나 누설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정말 기울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변리사인 채 하면서 변리사가 아닌 사람이 변리사인 채 하면서 여러분들과 상담을 하게 되는 거죠. 온라인에서 뭐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유인하거나 해서 상담하거나 출원을 의뢰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담 출원 의뢰 전에 이 사람이 정말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인지 확인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확인이 되면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변리사인 경우에는 누설이나 도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처벌도 강하고 예를 들면 자격정지도 당할 수 있고 자격도 취소될 수 있고, 그죠? 어렵게 된 변리사 시험, 변리사를 취소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익이 있을 경우에 이익을 전에 몰수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변리사가 여러분들의 발명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일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변리사가 아닌 사람이 변리사인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상담을 유도하거나 여러분들에게 출원을 이제 의뢰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 거고, 변리사인 게 확인이 되면 도용하거나 누설할 염려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변리사를 신뢰하고 변리사인이 확인된 이상 변리사를 신뢰하고 여러분들의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변리사랑 이제 여러분들이 상담할 때 이 변리사가 내 발명을 도용하거나 뭐 누설하거나 하는 염려를 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말 기우라는 것을 변리사법이라든지 변리사가 되는 과정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은 변리사가 아닌데 변리사인 척 하면서 예를 들면 홈페이지나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이제 유도해서 광고도 해서 이제 상담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출원을 다른 변리사 이름을 이제 빌려서 출원 일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거를 걱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그 사람들은 정말로 이렇게 변리사처럼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담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뢰하기 전에 이 사람이 정말 변리사인지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번 영상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번 영상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더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메일이나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